자, 계속해서 이제 검토 드릴 주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시게 될 텐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역사에 지금 한 2개 나왔나 해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요걸 이제 본 이유는 앞에서 공부했던 주택분 종부세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똑바로 공부했나 해서, 주택분 종부세라고 하는 게 과세 표준에다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결정한 다음에 기본 공제라고 해서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를 해준다. 그게 만약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해 주게 될 테고, 만약에 세율이 가감 조정이 됐다면 그 가감 조정이 된 세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바로 공제를 해준다.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이었죠. 보유기간별 공제 5년 이상이었었죠. 그래서 60세, 65세, 70세 이런 순서에 따라서 2, 3, 4, 그 다음에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해서 2, 4, 5 중복공제는 80%까지. 이 얘기를 어디다 집어넣게 되냐면 토지분 종부세에다가 살짝 집어넣게 돼요. 아니에요. 자,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앞에서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이라든가 연령에 따라서 일정한 연령별 공제 또는 보유기간별 공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는 똑같이 갑니다. 자, 토지분 재산세, 그만큼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액은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지지만은 연령별 공제라든가 또는 보유기간별 공제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가볼까요? 자, 우리 토지 관련해서 종부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 별도 합산하고요, 종합합산, 요것만 어떻다? 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 공시가격 기준 80억 초과했을 때,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대한민국 안에 있는 토지를 모두 합산했을 때 5억 초과. 자, 우리가 재산세 얘기할 때는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이라고 한정을 하고요, 국세인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토지를 모두 합산하게, 이런 논리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먼저 이제 토지에 관한 종부세 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분 종합 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주택할 때도 이슈 삼았고 재산세 할 때는 이미 출제 쟁점이 됐던 거. 자, 신탁 토지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바로 토지분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신탁 주택일 때도 위탁자, 그 다음에 재산세도 위탁자, 그 다음에 토지에 있어서 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역시 위탁자가 토지분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거 하나만 나름의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바로 별도 토지분 종합합산세액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과세 표준요 5억 초과했을 때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납세 의무자, 자, 국내 소지한 해당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5억을 초과했을 때, 이때 바로 토지분 종합합산세 종부세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을 빼서 공정시장 가액별 95%를 곱하게 되면 이게 과세 표준. 아까 우리 주택 팔 때도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95%, 토지도 95%. 자, 세율 겁나 복잡해. 아예 빼버렸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다 이 과세 표준에다가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세액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공제라고 하는 거. 먼저 기본공제, 이건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부과된 종합합산분 재산세액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계산 금액에서 빼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분 재산세라는 것도 세율의 가감 조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분 재산세 같은 경우 세부담 상한이 전년 대비 1.5배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앞에서 주택분 종부세 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실제 부과된 재산세에 이게 바로 기본 공제
보육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연령별 공제라고 하는 거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X표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60세 이상이 뭐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60세 이상 이런 거 이제 비리 꽂히게 되면은 마치 토지분 종부세 할 때도 연령별 공제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어. 또 보유기간 5년 이상 뭐 종합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이 보유기간 공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중복공제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예, 끝났습니다. 낼 것 자체가 없어요. 여기 지금 제가 요약해 놓은 것들은 그냥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지. 이게 원래 법정이 더럽게 길어서 시험 문제 출제 기술상 객관식 문제를 출제할 때는 출제하기가 너무 곤란해. 너무 곤란해.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 얘기인즉슨 기본 틀은 알았으면 좋겠다. 다만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라고 하는 것은 주택분 종부세 할 때만 논의할 쟁점이고 토지분 종부세는 논의할 실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토지분 종부세는요. 자, 지금 이렇게 토지분 종합합산이라고 하는 것과 별도 합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자, 국내 소지하는 별도 세액상한 얘기 한번 논의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세액상은 제가 따로 표시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더럽게 복잡해. 더럽게 복잡해서 낼 수 없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재산세 관련해서 자, 토지 전년도 대비 1.5배, 건축물 전년도 대비 1.5배, 주택은요 3억, 6억, 6억 초과 3억에서 6억 이하 이렇게 하면서 1.05 1.1, 1.3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건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주택분은 토지는 워낙 간단한 부분이고 주로 주택을 갖고 상황을 치니까. 근데요 종부세에서도 세액 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객관식 시험에 내릴 수가 없어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토지분 종부세 할 때는 종합합산하면 5억 뭐 이거 정도. 그 기본공제 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 나왔을 때 국내 소지하는 별도 합산 과세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80억을 초과할 때. 근데 사실은 주택분 종부세를 제외하거든요. 주택분 종부세도 우리나라에 뭐 1%, 2%밖에 2% 정도. 지금 이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최근 보도 보니까 4%까지 확대가 됐다고 그러는데 법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2%.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피를 토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해가 안 돼요. 2%, 3% 되는 사람들이 조세정을 한다. 뭐 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4% 안 되는 나머지 96% 중에서 종부세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사람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성사이거나 모질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자기랑 아무 관련 없잖아. 근데 왜 계급을 물어? 물론 성자일 수도 있어. 자기 세금 못 내는데 가진 분들이 세금 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뭐라고 씹으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질이거나 성자거나. 한 그 중에 2, 3%는 이해관계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 치고 자, 과세표준. 자,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80억 뺍니다.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격들 95%를 곱하게 되면 과세표준. 여기 복잡해서 얘기 안 하지만 세율 일정 더럽게 복잡해.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하면은 뭐가 나와요? 바로 종부세액이 결정되겠죠. 이제 빼주는 거 공제라고 해서 기본공제, 이미 부과된 별도 합산, 별도 합산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별도 합산 재산세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어떻다?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빼주게 된다. 세율이 가감 조정됐다면 가감 조정된 재산세액을 얘기할 테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는 케이스로 받으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서 부과된 재산세액을 빼주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령별 공제. 아까 주택일 때는 60세 이상일 때, 보유기간별 공제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근데 이미 본 것처럼
종부세 할 때는 이 부분은 다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 한도 상한 얘기인데 역시 복잡해서 시험에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토지분 종부세 얘기는요, 주택분 종부세 비교해서 연령별 공제라든가 보유기간별 공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착각을 유도하는 식으로 시험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토지분 종부세를 제가 몇 분 동안 설명을 드린 취지는 주택분 종부세를 정확히 외운 다음에 토지분 종부세와 주택분 종부세 어떤 구조상의 차이랄까요? 그 정도만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분 종부세는 거의 99%가 법인입니다. 기업들.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종부세 올렸다고 화내지 마시라. 성장하거나 모지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여튼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이 종부세 부과징수.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의 크게 카테고리가, 첫 번째가 종부세 과세 객체라고 하는 거. 특히 토지를 중심으로 출제될 경우에 삼아지겠죠.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주택분 종부세, 특히 공제라는 주제. 토지분 종부세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이제 종부세 부과징수라는 주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을 때 취해졌어요. 신고납부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쟁점으로서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그리고 미신고 전매 등을 하다 걸렸다 나중에 그러면 100분의 80, 장부 미보전 100분의 10 이런 게 가산세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죠. 등록면에서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 납부를 해버렸을 때는 원래 신고가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해버리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게 출제 포인트. 재산세 보통 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과세 기준으로 현재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과세 관청에서 세금 내라고 통지해 줍니다. 건물은 7월 30일까지, 토지는 9월 30일까지. 주택은 원래 반반. 근데 주택분 재산세기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가 됐을 때는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분납과 물납의 문제도 이슈가 됐었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종부세 원칙이 보통징수입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월 15일까지 세금 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재산세는 7월 31일, 9월 30일 뭐 이런 식의 날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세금 내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중복되는 보통징수부터 가볼까요? 고지서. 별 의미 없습니다. 고지서 관련한 명제가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보통징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관할세무서죠. 앞에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누가? 지자체장이 세금 부과 징수했습니다. 종부세는요, 국가가 세금 부과합니다. 이걸 세무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포세무서든 용산세무서든 어차피 국가야. 관할세무서장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 고지세에 주택 토지로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인 즉슨 종부세는 보통 징수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납기라고 하는 거. 이 사실 5일 전까지 납세 고지서 발부하는 건 재산세, 종부세 똑같습니다. 그리고 납기라고 하는 거. 12월 15일까지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죠. 앞에 12월 1일부터 이런 거 하지 말고 포인트만 해요.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너무 간단해. 그런데 이 종부세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고납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앞에서 우리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안 하면 보통징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물론 약간 변수는 있지. 그 중요한 아니지만 어쨌든 보통징수의 문제.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 그런데 종부세는 원칙은 보통징수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종부세 내시는 분들은 애국자입니다. 비아냥되는 게 아니라 세금 많이 내시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화에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도시장이 겁나 크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신고 납부. 재산세는 신고 납부 안 됩니다. 그 과세 관청에 세금 얼마 내라고 내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가는 건 별개 문제로, 얘는 종부세는 애국자들이야. 그래서 좀 세금을 아끼고 싶으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해서 어떻다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애국자니까,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신고. 종부세를 이렇게 보통 징수의 방법은 내는 것 하나의 방법인데,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 종부세 과세 표준 세액을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 관련 세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세무서에서 얼마 내라고 통보했는데 이의시정 심사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원낙치 않아. 그러면은 12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고 납부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죠. 성실하지 아니한 신고 또는 불충분한 납부. 그 중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거. 얼마? 원칙 100분의 20. 사기 등이 매기 등 100분의 40 뒤에 안 중에 나머지 가산세는 주로 100분의 10 이런 식으로 갔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신고 납부에는 항상 무슨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가산세라는 개념이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 최근 시험 문제 답이 됐죠. 정말 문제 좋아요. 자, 가산세. 종부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소 신고했을 때는 당연히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종부세 관련해서 30회 때가 답이 됐던 주제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있어. 그럼 당연히 해석상 무슨 문제? 가산세 문제. 만약 보통 징수라고 한다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신고 납부가 되니까 무슨 문제? 가산세가 문제가 된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너무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가산세.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부과될 수 있다. 보통 징수하라고, 보통 징수하겠다고 납세 고지서 송달했는데 쌩 까고 내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이것이 적게 신고 납부했다. 그럼 걸리게 되면 어떻다? 과소, 신고, 가산세 등 가산세가 문제가 되게 된다. 무신고 가산세가 뭐고 과소, 신고, 가산세가 뭐고 총론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야. 근데 핵심 이슈는 바로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요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과 징수 얘기에서 보통 징수와 신고 납부 얘기 있었고요. 자, 납세지. 이제 살 추가해야 되죠. 우리가 취득세, 등록명세, 재산세, 납세제는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물론 등록명세 파트에서 특이한 게 있었지.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제가 될 것인데 불분명하게 할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제로 한다. 특이한 거니까 시험 문제 이슈가 됐어. 납세제. 자, 우리가 지방세는요, 부동산의 소재지입니다. 국세는요, 주소지가 바로 납세제가 되게 됩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 개인일 경우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해서 납세제를 정한다. 부동산의 소재지, 토지나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뒤에 공부해야 될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도 바로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납, 우리 재산세 할 때 분납이 있었죠. 250초간 2개월을 범주에서 분납할 수 있다.
250초가 500이하면 250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었고요. 500을 초과하면 납부한 세액이 50%까지 분납할 수 있었습니다. 종부세, 분납이라고 하는 거. 일단 납부세 250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주에서 분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재산세는 2개월의 범주에서 분납할 수 있었고요. 종부세는 6개월의 범주에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순서 재산세 먼저 공부하잖아. 2개월. 종부세 뒤에 공부하잖아. 6개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똑같은 금액입니다. 금액은 250초가 500 이하가 되게 되면은 이때 250을 초과하는 금액 이것을 어떻다 분납할 수 있고 500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해서 종부세에서는요 뭐가 없다. 물납이 없습니다. 물납은 어디에서 재산세에서만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서도 물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법이 다 폐지가 되면서 지금 물납이 가능한 것은 뭐만 가능하다? 바로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산세 파트를 공부를 다시 하실 때는 물납을 정확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헷갈리게 종부세에다가 또는 양도소득세가 물납을 확 집어 던지게 되면 가슴이 끔찍해. 왜? 듣도 못한 얘기거든. 아, 내가 공부 더럽게 안 했구나. 아니, 물납은 어디서? 재산세에서만 문제가 되게 된다. 요렇게 그림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부세 부가징수라고 하는 거. 신고납부도 중요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도 이걸 못 외워. 이걸 안 해요. 텍스트 읽고 하지 마시라고. 법 좀 읽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어진 데이터만 달달달 외우는 거야. 답은 정해져 있고 공부할 내용도 정해져 있어. 제발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 그런 걸 전문용어로 망상이라고 그러죠. 좀 무식하게 정신병자들이지. 그런 거 맞습니다. 저 여자가 또는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할까? 병이 심각한 거죠. 그런 건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한다고 시험에 떨어지고 붙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 무조건 붙어. 이유 이하를 불만 붙어야 돼. 그게 정신건강에 유리해. 딱 이 주어진 이 주제만 가지고 단수 반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에 관한 주제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